5월 10일 월요일 유교학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휴강을 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죠.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부모님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효도를 많이 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지금 유교학 그 강의 자료에 대한 조회수를 쭉 계속 보면 3월 중순 이후 지금 5월 중순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2달이 지났고 매회 조회수가 40회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45명? 수강 인원이 45명이고 조회수가 40회가 안 되고 보통 30회에서 35회 안팎 정도 1인당 한 번씩 또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본 학생이 적어도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지 않느냐. 근데 과제 제출된 학생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두세 사람 정도 제외하고 40명 초반대의 과제는 또 제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조회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는, 제출자 수는 더 많은,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2달째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강의 영상에 대한 그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글쎄요. 여러분들 PPT 자료만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작년 1학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3월 초 개강이 안 됐고 한 달 이상 그 개강이 지연이 되고서 비대면 수업을 역시 했었어요, 보면. 근데 작년 1학기 때는 동일한 내용 범위였죠. 챕터 1에서 챕터 14. 근데 조회수가 보면 많을 때는 한 150회? 일단 100회는 웬만하면 넘겼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작년 1학기 수강생 인원이 40명이 안 됐어요. 한 35명. 적어도 3번 이상 평균적으로 돌려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 1학기는 조회수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그 영상 강의에 대한 그 공부 집중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해도 유교학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2학기 이제 돌았으면 여름이 지나면 2학기 개강이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2학기 전에 기초에 해당이 되는 1학기부터 여러분들의 학습이 이렇게 미진하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오늘 챕터 10 마지막에 한 두세 페이지 하고 이제 1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챕터 11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챕터 14 내용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1학기 유교학 1 강의가 이제 종강이 될 텐데, 자, 일단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이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복습 영상 그리고 PPT 자료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 게 가장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 학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학습에 대한 그 미진한 점이 기말고사에 그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만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에 대한 노력도를 보는 게 맞느냐? 사실은 현재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나마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조회수라고 볼 수가 있죠.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을 경우 학점에 있어서도 담당했던 교수 입장에서 작년 1학기처럼 그렇게 후한 학점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학점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쌓아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상당한 책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길지 않은 기간 한 달 안팎 정도 유교학원 복습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한 번 더 부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난 5월 3일 월요일 수업에 이어서 그 오가노 메탈릭 커플 리액션에 대해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하고 이제 챕터 11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오가노 메탈릭 리에이전트, 첫 번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이야기를 했고요. 마그네슘 할라이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오게닉 그룹 R은 R 마이너스의 특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메탈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바 애나이온의 특성을 거의 카바 애나이온의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고, 따라서 아주 스트롱한, 이 R 그룹은 스트롱한 베이스, 루이스 베이스죠. 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아주 좋은 뉴크레오 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길만 리에이전트까지 이야기를 했죠. 커퍼 리튬. 길만은 R 그룹이 두 개가 커퍼 마이너스 그리고 리튬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 리에이전트이고, 역시 동일하게 이 R은 R 애나이온과 같은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뉴크레오 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이렇게 설명을 다 길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커플링 리액션 소개를 다 했죠.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커플링이에요.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 이 리에이전트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쪽은 보로닉 애시드라는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이하이드록시 보론이죠. 보로닉 애시드. 다른 아로마틱 그룹은 할로겐이 있으면 돼요. 여기는 이제 아이오딘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는 브로모가 있는 그런 컴파운드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의 보로닉 애시드와 할로겐의 치환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촉매로 팔라디움 촉매를 사용할 경우, 자, 그럴 경우에 프로덕트는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이 커플링에 대해 우리가 바이아릴 그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그 컴파운드를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링킹 그룹이 없이 아로마틱과 아로마틱의 카본이 직접 커플링이 되어 있는 이런 컴파운드를 만드는 아주 훌륭한 좋은 방법이라고 좋은 방법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팔라디움 촉매가 이제 그 가격도 비싸고 해서 공업적으로 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실험실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커플링 리액션이에요. 이런 그 보로닉 애시드와 할로겐을 팔라디움 촉매에서 커플링을 시키는 요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스즈키 미야우라 커플링 리액션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을 이미 했듯이 아로마틱 그룹에 보로닉 애시드가 있는 그런 아로마틱 컴파운드, 그리고 오가노 할라이드, 그러니까 아로마틱 할라이드가 되겠죠, 이 경우는. 자, 이러한 두 개의 그 아로마틱 그룹과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팔라디움 촉매가 있을 때 IRL 그룹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즈키 미야우라 커플링 리액션,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간단히 매우 독특한 메커니즘인데요. 팔라디움의 그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 아로마틱 그룹에 할로겐이 있는
이 컴파운드에 일단 팔라듐이 먼저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어 보면 이렇게 리간드 형태로 만들게 되고, 자 여기에 보로닉 애시드가 있는 아로마틱 그룹이 다시 컴플렉스를 팔라듐을 중간에 놓고 양쪽으로 아로마틱 그룹이 위치를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팔라듐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특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프로덕트는 아로마틱과 아로마틱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의 카본이 직접 본딩을 하고 있는 바이아릴 그룹을 얻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요거 뭐 마지막 페이지인데, 옥시데이션 리덕션, 뭐 요거는 이미 지난 챕터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 알킬 할라이드를 만약에 그 알칸으로부터 할로게네이션을 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옥시데이션에 해당이 되겠죠. 카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본이 CH 본드를 갖고 있었는데,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높은 상태였죠. 하이드로젠보다. 근데 클로리네이션을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카본보다 클로로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감소되겠죠. 낮아지겠죠. 따라서 옥시데이션이에요. 반면에 이제 거꾸로 가는 리덕션인, 뭐 이거는 리덕션이죠. 그죠? 카본에 클로로가 있고 리덕션을 하게 되면 CH가 되고, 이 경우는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인크리스 올라갔기 때문에 카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리덕션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10에서 알킬 할라이드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알킬 할라이드는 이제 챕터 11에서 서브티션 반응하고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리에이전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챕터 10에서 프리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 자, 이제 챕터 11로 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11. 자, 챕터 11은 우리가 챕터 10에서 공부를 했던 알킬 할라이드에 대한 리액션. 어떤 리액션이냐면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혹은 엘리미네이션이라는, 크게는 두 종류예요. 서브티션 반응과 엘리미네이션 반응. 알킬 할라이드에 대한 그런 반응을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 크게 보면 크게는 네 가지, 서브티션 반응의 두 가지,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반응의 두 가지.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 메커니즘은 2학기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그거는 예외를 해놓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메커니즘을 챕터 11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일단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프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챕터 11에서는 크게 서브티션 반응,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이 두 가지 반응 안에서 두 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SN2, SN1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역시 똑같이 E2 그리고 E1. 크게는 4개의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반응은 알킬 할라이드에 뉴클레오파일이 존재를 했을 때 과연 SN2, 뭐 SN1에 의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E2 혹은 E1에 의한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 반응 조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4개 중에서 요 각각의 두 개의 차이점은 2 그리고 1, 2, 1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개념도 이제 소개가 될 거고요. 먼저 소개를 하는 SN2가 이제 가장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요 SN2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SN1은 일부는 SN2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부는 또 반대인 내용도 있고 해서 SN2를 먼저 공부를 하고 여기에 연계해서 SN1 그리고 서브티션 반응은 아니지만 엘리미네이션 2, E2와 E1도 SN 메커니즘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요 SN2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네 가지 세부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2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오게닉 리액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단순히 오게닉 리액션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고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응용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2학기 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학기 때 공부하는 그 오게닉 리액션에 매우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겠지만 챕터 11에서 공부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도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2학기 때 활용이 됩니다 하는 그런 점들을 잘 유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챕터 11을 공부를 열심히 뭐 다른 챕터도 중요하지만 더더구나 챕터 11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서브티션 반응을 먼저 SN2를 시작을 할 텐데요. SN2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보면. 이 특성이 이제 1896년에 왈던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에난시오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출발 물질은 마이너스였지만 프로덕트는 플러스가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인벌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컨버터블한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브티션 반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반응에 있어서 인벌전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특정한 서브티션 반응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 반응 사이클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서브티션 반응 중에서 물론 이제 뉴크레오파일에 의한 서브티션 반응이죠. 에 있어서 인벌전이 일어나거나 혹은 리텐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런 그 사이클을 통해서 그 팁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SN2 혹은 특히 SN2죠. 메커니즘에 대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추가 이게 1890년 연구된 발던 사이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때 연구한 이제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 반응을 통해서 원래의 프로덕트 출발 물질 마이너스 에난시오머죠. 말레이 시대 마이너스 에난시오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반응을 쭉 여러 개 했을 때, 자, 첫 번째 반응은 출발 물질을 마이너스 말리게 시대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알코올이 있는 그리고 양쪽에 다이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네요. 자, 여기 PCl5를 통해서 OH 대신에 크로리네이션을 했어요. 자, 서브티션 반응이죠. 알코올 대신에 크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리네이션 반응이에요. 자, 이 프로덕트의 그 광학적인 특성을 봤더니 플러스가 됐어요. 인벌전이 됐죠. 자, 바뀐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에난시오머에서 플러스 에난시오머로 바뀌었어요. 인벌전. 자, 그 다음 반응은 실버 옥사이드를 통해서 다시 여기를 하이독시 그룹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말릭 애시드가 다시 됐죠. OH니까. 근데 광학적인 특성을 보면 그냥 유지가 됐어요.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로. 물론 그 스페시픽 디그리는 요거 조금 달라졌겠죠. 그죠? 여기랑 두 개가. 하지만 플러스인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에난시오머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텐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플러스 말릭 애시드 이 두 개는 서로 에난시오머가 되겠죠. 여기로부터 다시 크로리네이션 반응을 했어요. 서브티션 반응이죠. 그렇게 하면 플러스 말릭 애시드에 크로로가 들어가 있는
크로로석시닉 애시드라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요거의 과학적인 특성을 봤더니 이번에는 인벌전이 됐어요.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요. 물론 스페시픽 디그리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벌전이 다시 일어났고, 여기 크로로 그룹 대신에 다시 OH 그룹으로 치환을 한 그런 실버 옥사이드 서브티션 반응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그대로 리텐션이 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4개의 서브티션 반응을 통해서 출발 물질인 마이너스 말릭 애시드로부터 쭉 4개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원점, 마이너스 말릭 애시드로 돌아온 원 사이클 반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PCl5에 의한 크로리네이션인 경우는 인벌전이 일어났다는 요 현상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냥 OH가 있는 요 위치에 크로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그렇죠. OH라는 위치에 크로로가 들어갔는데 왜 이게 인벌전이 됐을까?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그 연구를 한 게 그 다음 장이 나와요. 일단 이 SN2 반응 메커니즘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SN2가 있고, 여기는 서브티션이긴 하지만 SN2가 아니고 SN1으로 반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PCl5에 의한 크로리네이션인 경우, 크로리네이션을 시킬 경우 SN2 메커니즘을 따른다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스테레오 케미컬이 출발 물질인 경우는 인벌전이 일어납니다. 이 특성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벌전이 일어나는 그 서브티션 반응은 SN1이 아니고 SN2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기 그림을 좀 더 아주 꼼꼼하게 더 인벌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저기 나와 있는 CH, OH 이렇게 말릭 애시드, L 속에 마이너스다라고 할게요. 요거를 PCl5를 통해서 코로리네이션 했을 때, 여기 그림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크로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그려주면 위쪽으로 이렇게 크로를 그려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면 인벌전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 OH 그룹이 붙어있던 위치가 아니고 반대쪽에 크로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요 크로를 이렇게 반대로 그려주는 게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서브티션 메커니즘은 우리가 SN1이 아니고 SN2로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이클에서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는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연구를 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의 그 핵심 포인트는 좀 모양이 조금 특이한 리에이전트, 뭐 실험 실적으로 많이 쓰는 리에이전트예요. 파라톨루엔 설포네이트라고 해서 페닐링이 있고, 메틸 그룹이 하나 치환이 되어 있고, 여기에 파라 위치에 SO2O 요 그룹을 우리가 파라톨루엔 설포네이트 혹은 조금 짧게 토실레이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 메틸, 그 프로필, 뭐 부틸 이렇게 커먼 네임을 붙이듯이 요 구조를 우리가 토실레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 그 리에이전트를 쓰는 경우 SN2와 SN1이 일어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출발 물질은 카이로올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 카본에 여기 메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치환기는 이제 이런 벤질 그룹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하나 있고, 여기는 OH가 있는, 자, 이러한 카이로올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 컴파운드는 플러스예요, 그죠?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33도를 빛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시픽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플러스 1 페닐 2 프로파노
있는 OH 여기를 먼저 토실 클로라이드를 통해서 오토실레이트 서브티션 반응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인벌전이 일어난 게 아니고 리텐션이 일어났어요.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가 된 거죠. 자, 저기 카이레티 센터가 있고 자, 여기 알코올에 토실 클로라이드 자, 요거예요. 파라톨루엔 자, 이게 저기는 토실 클로라이드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토실 클로라이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 오자를 빼고 어쨌거나 이건 토실 클로라이드 파라톨루엔 설포닐 클로라이드라는 그런 약자 토실 클로라이드 요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이 알코올이 설퍼를 어택을 하고 클로로가 리빙 그룹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옥시전이 설퍼와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토실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요거를 그리게 되면 자, 요건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토실레이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토실레이트는 아주 좋은 굿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실제 실험실적으로 보면 서브티션 반응의 반응성이 낮을 경우에 거기에 토실레이트를 만들어서 뉴크레오파일과 서브티션 반응을 하게 되면 매우 높은 반응 수율로 서브티션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리빙 그룹이 토실레이트. 자, 일단 뭐 중요한 건 여기서는 리텐션이나 인벌전이냐 그 현상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토실레이트를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토실레이트를 알코올에 만들면 자, 이 반응, 이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 여기 있는 카이럴티 센터 카본은 반응에서 아무런 참여를 안 하죠. 왜? 알코올에 있는 그 옥시전이 토실 클로라이드를 어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토실레이트는.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카본의 카이럴티 센터는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요 디그리만 조금 달라진 것이지. 그래서 리텐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응에서 리텐션이 된 것을 보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발던 사이클로의 결과와 이 결과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그 인벌전이 일어나려면 카본이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결론을 여기서부터 낼 수가 있어요. 카본이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은 토실레이트를 만드는 이 서브티션 반응은 리텐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카본이 꼭 서브티션 반응에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인벌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반응 여기에서는 이제 인벌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아세톡시 N아이온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했고 자, 여기에 굿 리빙 그룹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아세톡시 N아이온이 백사이드 어택을 하게 되면 여기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아세톡시가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 프로덕트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즉 인벌전이 일어난 것이죠. 왜? 카본의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벌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카이럴티 센터인 카본에 이렇게 요 컴파운드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리텐션이 됐고 이 아세톡시 그룹이
뉴크레오파일이 된 거죠. 아세톡시 그룹이 뉴크레오파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카본을 어택을 하고 여기가 이 토실레이트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동일한 카이네틱 센터의 5 아세톡시 그리고 이런 프로덕트를 얻게 되고, 자, 이 프로덕트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기는 플러스 에난시엄으로 인벌전이 된 것이죠. 인벌전. 자, 이렇게 인벌전이 발생을 합니다라고 밝혀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응만 보게 되면 리텐션과 인벌전이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리텐션이 되는 반응은 둘 다 서브티션 반응이긴 하지만 카본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리텐션이 되고, 반면에 카본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직접 일어나게 되면 인벌전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 뒤는 그냥 똑같은 게 한 번씩 더 반복이 되게 돼요. 이 사이클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카본 카이럴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카본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카이럴티 센터가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반응에서 인벌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서브티션 반응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SN2라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게 앞 그 피규어하고 피규어 11-2에서 우리가 키네틱 측면에서 연구한 그런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발던 사이클을 중심으로 그 리텐션과 인벌전이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서브티션 반응에서 SN2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SN2에 대해서. 자, 일단 SN2 리액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관련을 해서 우리가 키네틱 스타디를 많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반응물의 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을 해서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속도가 어떻게 빨리 혹은 느리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키네틱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SN2 리액션은 우리가 그 여기 세 개의 단어를 하나의 복합으로 만드는데요. S는 서브티션 반응이죠. 그래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참자로 해서 대문자 N을 쓰는 것은 뉴크레오파일이 알킬 할라이드와 서브티션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크레오필릭이에요. 그래서 SN은 뉴크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의 약자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 2가 핵심이 될 텐데, 2는 두 개죠. 즉 리에이전트 두 개. 하나는 뉴크레오파일, 하나는 알킬 할라이드예요. 저 리빙 그룹이 붙어 있는 그 두 개의 그 몰레큘이 전체 반응 속도에 다 관여를 합니다 하는, 그래서 바이 몰레큘에서 2를 써서 SN2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SN2기 때문에 요거는 세컨 오더 리액션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 알킬 할라이드하고 그 뉴크레오파일 중에서 하나의 리에이전트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SN1이 되겠죠. 그래서 first order reaction이 되는 것이고, SN2는 두 개의 리에이전트 모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second order reaction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SN2 리액션의 그 반응 속도는 이게 좀 깨어졌는데,
컨스턴트 개수값이 있고 뉴클레오 파일의 농도와 그리고 알킬 할라이드 농도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뉴클레오 파일을 OH 마이너스 뭐 NaOH라든지 뭐 KOH라든지 혹은 물도 OH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뉴클레오 파일로 썼다는 이야기죠. 플러스 알킬 할라이드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이 반응이 SN2로 일어날 경우 이때의 반응 속도는 농도 곱하기 뉴클레오 파일 농도 이 두 개가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알킬 할라이드를 2브로모부탄이라는 요 부칠 그룹이 있고 리빙 그룹은 Br-죠. 이런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고 OH-라는 그 뉴클레오 파일을 반응을 했을 때 리빙 그룹인 브로모 애텀의 완전히 반대 백사이드 혹은 180도 방향으로 뉴클레오 파일이 어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SN2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인벌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반대 방향으로 어택을 하기 때문에. 리빙 그룹은 오른쪽에 붙어 있었지만 프로덕트는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가 있죠. 이 방향은 처음에 있었던 브로모가 있었던 이 위치의 반대 방향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출발 물질인 알킬 할라이드가 S 컨피규레이션을 가졌다면 프로덕트는 인벌전이 되어서 R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인벌전이 일어난다는 게 보면 SN2 리액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즉 SN1과 SN2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벌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SN2에서 자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스텝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싱글 스텝이에요. 왜 인터미디에이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스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만들어지고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전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부에서 뉴클레오 파일이 리빙 그룹에 백사이드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카본과 리빙 그룹이 X의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뉴클레오 파일과 카본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가장 높은 트랜지션 스테이트 상태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경유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이 Ni온이 뉴클레오 파일의 애톰, 카본, 그리고 리빙 그룹 여기서 이제 할로겐이겠죠. 여기는 이제 브로모고 요 세 개의 애톰 간에 다 골고루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 델타 마이너스가 세 개의 애톰 간에 잘 퍼져 있는 경우 골고루 디로컬라이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가장 안정한 그런 트랜지션 스테이트 상태가 돼요. 즉 에너지 값이 낮고 안정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게 잘 만들어져야 이렇게 리빙 그룹인 Br-가 리빙 그룹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즉 델타 마이너스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리빙 그룹은 굿 리빙 그룹이 됩니다 하는 그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면에 반대로 델타 마이너스가 만약에 여기 있는 리빙 그룹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되게 강한 경우 그러니까 스트롱한 베이스인 경우는 델타 마이너스가 뉴클레오 파일과 카본 쪽에는 거의 없고 여기 스트롱한 베이스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로컬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매우 언스테이블해져. 잘 안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빙 그룹이 스트롱한 베이스인 경우는 푸어한 그런 리빙 그룹이 된다. 그거를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저런 SN2 반응에 있어서 여기 뉴클 파일이 들어가고 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빙 그룹인 X가 있을 때 물론 이제 뭐 본드까지 표시 트랜지션 스테이트예요. 여기 델타 마이너스 이 X가 스트롱한 베이직한 컨디션인 경우는 푸어한 리빙 그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거죠. 서브티션 반응 기준으로. 반대로 이 X가 위크한 베이스, 약한 베이스인 경우는 이 X는 리빙 그룹으로서 아주 좋아요.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죠. 왜? 전체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SN2 그 메커니즘의 몇 가지 특성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리빙 그룹의 180도 백사이드 어택으로 뉴클리어 파일이 어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가 별도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전체적으로는 원 스텝이에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 값이 높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하는 것이고,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최종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그때 프로덕트는 리빙 그룹에 있던 그 위치에 반대로 들어간 프로덕트예요. 따라서 여기 카본이 카이럴티 센터인 경우, 그러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로 보게 되면 두 개의 컨피규레이션이 반대가 돼요. 즉 인벌전이 일어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게 피규어 11-3에서 나와 있는 SN2 리액션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자, 뭐 유사한 그림이고 또 이 X가 리빙 그룹인데 굿 리빙 그룹이냐 푸어한 리빙 그룹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느냐가 피규어 11-4에 나와 있어요. 일단 출발 물질 알킬 할라이드는 당연히 여기 sp3 테트라헤드럴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겠죠. 자,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이 카본을 중심으로 세 개의 치환기는 플래너한 그리고 sp2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플래너이즈. 그리고 왼쪽에는 뉴클리어 파일이 존재하고 오른쪽은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리빙 그룹 X가 이렇게 존재하는. 요거는 이제 그 인터랙션이죠. 본드가 끊어지기 직전,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본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여기 카본을 중심으로 세 개의 그룹들이에요. 요거는 플래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델타 마이너스가 뉴클리어 파일 카본 그 다음에 리빙 그룹 이렇게 골고루 잘 퍼져 있는 경우, 즉 디로컬라이즈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X는 굿 리빙 그룹으로서 반응성을 올려줄 수가 있고, 즉 그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잘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델타 마이너스가 여기 한쪽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델타 마이너스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이 X 마이너스는 위크한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위크한 베이스. 만약에 X가 스트롱한 베이스인 경우, 그러면 이 X에 델타 마이너스가 거의 다 몰려 있다고 그랬어요. 로컬라이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 값이 너무 올라가 버려요.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제대로. 그래서 이때 X는 푸어한 리빙 그룹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한 번 더
푸어 리빙 그룹과 굿 리빙 그룹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알킬 할라이드에서 알킬 그룹에 브로모가 있는 알킬 할라이드다. 그게 뉴크레오파일이스는 백사이드 어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자, 이런 상태고, 이때 BR-는 위크한 베이스, 뭐 상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의 절대적인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BR- 위크한 베이스에 따라서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델타 마이너스는 디로컬라이제이션을 상당 부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R-는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죠.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SN2로. 자, 반면에 스트롱한 베이스를 한번 리빙 그룹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알코올 같은 경우. 자, 이런 알코올의 뉴크레오파일이 서브티션이 되겠느냐? 안 돼요. 왜? 자,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보면 뉴크레오파일, 그 다음에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OH-는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죠. 따라서 델타 마이너스가 거의 여기에만 로컬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매우 언스테이블해지죠.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뒷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OH는 매우 푸어한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서브티션 반응은 잘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할로겐과 OH와 같은 그 위크한 베이스 혹은 스트롱한 베이스가 리빙 그룹의 반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봤고, 자, OH여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PBr3를 가지고 알코올을 다이브로모 포스페이트라는 이런 그룹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굿 리빙 그룹이에요. 알코올은 푸어한 리빙 그룹이지만 여기는 굿 리빙 그룹. 그 얘기는 다이브로모 포스페이트 마이너스가 위크한 베이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해서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요. SN2 반응이. 이거는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SN2, SN1에서 SN2를 먼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자, SN2 리액션에서 그 반응성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게 4가지 요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SN1에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SN2 그 4가지 요인. 자, 첫 번째가 보면 substrate. 자, 요거는 그냥 터셔리냐 세컨더리 카본이냐 프라이머리 카본이냐 지금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취항기가 많으냐 중간이냐 취항기가 제일 적으냐. 즉 요거는 스테릭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죠. 카본을 중심으로 요 카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카본이 프라이머리냐 혹은 세컨더리냐 터셔리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프라이머리에서는 SN2가, 그 다음에 터셔리에서는 SN1 메커니즘이 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SN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알킬 할라이드의 이 카본은 프라이머리에서 가장 SN2가 잘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쨌거나 자, 첫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요인. 두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알킬 할라이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몰레큘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피리시티, 베이스의 뉴클레오피리시티가 강하면 좋으냐, 위크하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 요인.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리빙 그룹. 뭐 이거는 당연히 굿 리빙 그룹이면 SN2나 SN1 공이 다 좋겠죠, 그죠? 리빙 그룹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솔벤트. 솔벤트가 이제 SN2에 대한 영향성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지만 첫 번째 요인 서브스트레이트는 SN2와 SN1이 반대로 작용이 돼요. 이 두 개는 서브스트레이트 이펙트는 반대로 작용이 돼요. 즉 프라이머리 카본인 경우는 SN2 반응이 주로 일어나고 터셔리 카본인 경우는 SN1 반응이 주로 일어나게 돼요. 반대죠. 그 다음에 그 뉴클레오피리시티는 SN2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바이몰레큘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파일의 농도가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반면에 SN1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질 않아요. SN1에서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SN2와 SN1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요인은. 자, 3번 요인은 SN2나 SN1이 동일해요. 굿 리빙 그룹이면 SN2 혹은 SN1 둘 다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굿 리빙 그룹이 되면. 즉 위크한 베이스인 경우. 자, 이거는 SN2나 SN1이랑 동일한 이야기고, 솔벤트인 경우는 또 서로 다른 요구 조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프로틱 솔벤트는 SN2의 반응성을 올려주는 반면 폴라한 프로틱 솔벤트인 경우는 SN1에 대한 반응성을 올려주게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SN2에서 시작하는 네 가지 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팩터 요인이 SN2 그리고 SN1에 다르게 작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동일하게 작용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시간까지는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는 SN2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